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김상원입니다. 오늘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온라인 교육 시간에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비교적 흔한 이상 반응, 특별 관심 이상 반응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인데요.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을 하는 백신이고, 그 외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RNA 백신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DNA 백신이나 아니면 단백질 백신 이런 것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이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임상시험을 통과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승인받아서 사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 이전에도 다양한 백신에 대해서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하였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영어로는 Adverse Event Following Immunization 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불편함 또는 이상소견을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그것이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이상반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WHO에서 발행된 그런 지침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후에 발생하는 이상 반응을 관리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나 심근염, 심낭염과 같은 주요 관심 이상 반응에 대해서 따로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지침을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은 기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백신 구성 성분 관련된 반응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조 과정에서 백신 결함이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고, 백신 준비 오류, 피접종자 선별 오류, 접종 과정에서 오류처럼 접종과 관련된 오류들, 또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불안 반응,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예방접종 이상 반응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과 관련된 오류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용량을 공고한 용량을 낮게 사용을 하였거나, 아니면 실수로 많이 투여되었거나, 대상자 연령을 적응증을 위반해서 투여가 되었거나, 아니면 투여 간격을 착각해서 또는 실수로 잘못 적용하였거나,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예방접종 오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에 다양한 불편감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발생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발생 부위는 예방접종이 이루어졌던 부위, 흔히 이제 어퍼암에 투여를 하게 되는데, 그 주사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 발적, 발진, 종창, 가려움증이 국소 이상 반응에 해당되어 있고, 열이 나거나 춥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 나타나는 경우, 알레르기 반응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전신 이상 반응이 해당되겠습니다. 중증도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중대한 이상 반응, Serious Adverse Event라고 하는 것들은 사망을 초래하였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이 필요하였던 경우,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기형, 영구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중대한 이상 반응이라고 하여서 이러한 것들은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예방접종을 맞으셨고 다양한 불편감을 경험하셨고, 나 심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이제 중증도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mild, moderate, severe,
potentially life-threatening, 그래도 1, 2, 3, 4 나누어 보는데요. 되게 이런 것들이 이전에 FDA에서 약물과 관련된 이상 반응을 분류하면서 적용하였던 그런 그레이딩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각각의 이상 반응에 따른 중증도를 이제 분류하여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임상에서 사용하도록 도입할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살펴보지만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얼마나 걱정할 정도인지 수용할 만한 정도인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졌던 임상시험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상 반응의 양상과 중증도가 비교적 수용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루어졌었고,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또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투여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들은 이상 반응의 양상들이 통증, 피로감, 두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지만 중증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 수용을 했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보고되었던 이상 반응의 양상들을 살펴본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때와 2차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투여를 하는데 1차 접종 때에서 보고되었던 이상 반응의 빈도와 또는 중증도가 좀 더 높았고 2차 때는 낮았습니다. 반면에 화이자 백신에서는 1차 때 보여졌던 이상 반응보다도 2차 때 보고되었던 통증이나 피로감, 두통, 오한 등의 이런 양상들이 2차 때 다소 빈도가 높거나 중증도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경험도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백신별로 이상 반응의 빈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임상시험에서는 헤드2로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상 반응이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막연히 추측을 하였었는데요.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병원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상 반응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화이자를 접종한 사람에서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서 이상 반응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들을 비교적 비슷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교차 접종과 관련된 이슈일 텐데요. 교차 접종의 필요성은 백신 수급이 잘 되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였던 것이지만 실제로 이상 반응의 양상을 살펴보면 단일 제제로 1차, 2차 접종을 했을 때보다 이렇게 백신의 종류를 달리해서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지만 이상 반응의 빈도와 양상도 좀 더 증가한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 접종 때에도 좀 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들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상 반응이 생긴 사람 또는 있는 사람에서 항체가 잘 생기고 이상 반응이 없거나 덜한 경우에 항체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야? 또는 내가 효과를 못 보는 건 아니야? 이런 우려를 많이 나타내었었는데요. 이제 보고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서는 이상 반응의 양상과 중증도와 항체 생성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 병원에서 참여하였던 우리 병원 데이터를 볼 때도 이러한 연관성 그렇게 유의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면서 우려하였던 것이 이제 중증 이상 반응 중에서 아나필락시스를 많이 걱정을 했었고 의료인 대상의 이상 반응 교육에서도 주로 아나필락시스와 관련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백신 이상 반응을 중에서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개는 그래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경과를 보고 가라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아나필락시스와 관련된 대응이었었는데요. 에진표에서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또는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는 것이었고 다른 이상 반응에 대한 그런 공고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이제 백신이 주로는 뭐 mRNA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만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백신에는 생각보다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예전에 배지로 사용되었던 배양이 포함되거나 부패를
위해서 항생제가 추가되거나 또는 보존제가 되거나 또는 이제 백신의 안전성을 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피드 몰리큘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한 엘럼이 추가되거나 하는 다양한 이제 첨가물들이 들어갔었고,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 보존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의 구성 성분 중에 스터빌라이저라고 하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또는 폴리솔비트와 같은 물질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 여러 물질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 이런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사람에서 이 폴리솔베이트나 PEG를 포함을 하고 있는 백신을 다시 접종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PEG를 함유하고 있는 장정결제나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고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특히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다 그래서 백신을 이제 권고하지 않도록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환자는 PEG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환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와 관련된 약물이나 장정결제를 사용을 하고 나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특히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었던 사람의 경우에서는 이제 알레르기 내과에 권고 보내주시면 이와 관련된 환자 평가와 필요한 경우에 스킨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다른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비교해서 현재 보고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데이터입니다. 미국에서도 mRNA 백신을 가지고 투여해 보았을 때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이런 것들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보고가 이제 100만 명 중에서 4.7 또는 2.5명으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국내의 보고 건수만 볼 때도 외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정도의 보고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즉시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외에도 다양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외래를 찾아왔던 꽤 많은 환자들이 이제 주사 부위에 나타나는 지연성 피부 과민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약간 아프고 이제 부었던 것이 며칠 있으면 가라앉는데,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며칠 뒤부터 이렇게 발진이 심하게 나타나서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미국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서 많이 보고가 되었었고, 이런 것들이 NEJM의 케이스 리포트가 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더나 백신뿐만 아니라 화이자 백신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었고, 이러한 mRNA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그런 의료진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우리 병원에서 접종을 했던 분들 중에서 실제로 지연성 과민 반응이 나타났던 환자분들의 이제 사진과 이제 피부 조직 검사 소견인데, 이렇게 이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주사 부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사 부위에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신의 지연성 피부 발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접종 직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수일 후에, 심지어는 몇 주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 후에 피부에 다양한 형태의 이상 반응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레르기 내과 방문하셔서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들이 이제 혈전증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이제 혈전증, 스럼보틱 스럼보사이토페니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스파이크 프로틴이 플레이틀릿에서 플레이틀 팩터 4를 분비를 하게 되고, 엔도슬리얼셀에서 이제 프로티오클라이칸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컴플렉스가 B셀에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해서 이러한 코아귤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기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케이스가 연관성이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야 했지만, 실제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고,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서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젊은 연령에서 보고가 많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접종했던 영국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젊은 연령에서는 100만 회당 이제 20회 정도, 50세 이상에서는 10회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얀센 백신도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해서 주로는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혈전증과 차이가 있는 것들이, 일반 혈전증은 흔히 뇌동맥이나 심부정맥에 생기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주로는 원인이 선행 요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술 때문에 누워 있거나 거동장애가 있거나 혈관이 손상되었거나 또는 응고기능이 장애를 초래할 만한 그런 약물을 복용하였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위험인자인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접종 후에 발생이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개 4일에서 4주 후에 발생을 하고, 나타났던 부위가 뇌정맥동이나 내장정맥의 혈전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과 관련된 자가면역 기전이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 사례는 이러한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고 4일에서 28일 이내에 증상이 두통이나 신경학적 증상, 시력저하, 호흡곤란, 사지부종, 피부에 작은 멍이나 자반 등이 있으면서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 때 15만 이상 감소하면 의심 사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추정 사례는 혈액두말은 양 정상이면서 이제 D다이머가 상승을 하고 영상검사에서 혈전 소견이 확인되었을 때 추정하며, 확정하기 위해서는 플레이트 팩터 4에 대해서 엘라이자 항체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현재에서는 이제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이제 혈액을 보내서 의뢰해서 검사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로는 일반적인 이제 정맥혈전증 치료와 달리 헤파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혈소판 수혈도 금지를 합니다. 이제 항응제로 이제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같은 노약을 투여하는 것들이 권고되고 있고, 이제 중증 환자에서는 이제 IV 이미노글로불린을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혈전증 외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심근염과 심낭염이 유럽과 미국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미국에서 mRNA 백신을 접종한 환자에서 주로 젊은 연령에서 평균 연령 30세 24일에서 접종 후에 즉시 나타나거나 대개 평균 3에서 4일 후에 이러한 심장 관련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정 사례로는 환자가 백신 접종 후에 가슴이 아프거나 불편감,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트로포닌의 상승 또는 심전도의 이상, 심박동 모니터링에서 심근염 소견, 심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면서 그 심장 MRI에서 심근염 소견이 확인되거나 조직 병력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이제 확진 사례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심장과 관련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심 사례에는 이제 전문가한테 보내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상 반응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상 반응을 경험한 환자나 이제 보호자가 직접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고, 경험한 의료진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중증 이상 반응의 경우는 즉시 보고를 하는 것들을 하셔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도를 거쳐서 질병관리처의 데이터가 수집되어서 평가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하는 방법은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의 이상반응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서 해당 내역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은 사망하였거나 중환자실 입원,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같이 특별 관심 이상 반응의 경우에서는 이제 가급적 즉시 보고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인과성 평가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 이제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및 장제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들어보면 이제 30만 원 이하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절차가 조금 다르고 이제 신속도도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모든 사례를 인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과성 평가에 따라서 피해 보상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대개 possible, probable, 이제 definite한 경우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중증 환자의 경우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어려운 경우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해보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은 임상시험에서 보고했던 것보다 빈도가 높고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형, 심낭염과 같이 특별 관심 이상 사례에 대해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향후에 이제 새로운 백신과 교차 접종 때문에 백신 이상 반응이 다양하게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대처를 가지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잘 보호하고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